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끔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지? 라는 순간이나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장 보러 갔다가 사려던 물건을 잊어버리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과 일상 활동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히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뇌 건강에 좋은 식품과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뇌를 활성화하는 일상 활동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요소를 일상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한 뇌를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번. 뇌 건강에 좋은 식품과 식습관. 이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히 신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 식단은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 그리고 적당한 양의 와인을 포함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현저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버터나 마가린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올리브 오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에 항상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 두고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의 중요성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신경세포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선을 잘 먹지 않으신다면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산화 식품의 중요성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뇌를 보호합니다. 이들 식품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보약이라고 하며 인삼이나 한약을 떠올렸지만 사실 매일 먹는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식사할 때 접시에 최소 3가지 이상의 다른 색상이 있도록 하는 간단한 규칙을 세워보세요. 네 번째로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뇌의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매일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허브차나 과일을 넣은 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습관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가지씩 건강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생선 요리를, 내일 아침에는 블루베리를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식으로요. 또한 식사를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는 음식 자체의 영양가 외에도 사회적 교류를 통한 뇌 자극을 제공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끔 이웃이나 친구를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뇌 건강에 좋은 식품과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 두실 핵심 포인트는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하고 오메가3이 풍부한 식품과 다양한 색상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며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뇌를 활성화하는 일상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번. 뇌를 활성화하는 일상 활동들. 이제 뇌를 활성화하는 일상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뇌를 꾸준히 사용하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활동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 불리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이는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등이 좋은 활동입니다. 우리 세대는 늙어서 배우면 무덤에 가져간다라는 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대 과학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 70세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신데 2년 후에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취감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활동은 정기적인 운동입니다.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특히 걷기, 수영, 댄스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는 동안 광고 시간에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한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마음챙김 걷기는 뇌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활동은 퍼즐과 게임입니다. 크로스워드 퍼즐, 스도쿠, 바둑, 카드 게임 등은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게 하여 인지 예비력을 키웁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이나 질병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해둔 돈처럼 평소에 뇌를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다양한 두뇌 훈련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종이 퍼즐이나 친구들과의 대면 게임도 여전히 효과적이니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창의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원예, 목공예 등의 창의적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이런 활동은 집중력을 요구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뇌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을 때 바쁘게 살며 취미 활동을 뒤로 미뤘을 수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활동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손과 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활동들을 실천할 때 중요한 점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활동은 지속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만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또한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쉬운 활동은 곧 지루해질 수 있고 너무 어려운 활동은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조금 도전적인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뇌를 활성화하는 일상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 두실 핵심 포인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퍼즐과 게임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번. 휴식과 수면의 중요성. 이제 뇌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휴식과 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과 활동을 실천해도 충분한 휴식 없이는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양질의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공고히 합니다. 또한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청소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수면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안정되어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적당히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불편한 매트리스나 베개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낮잠의 효과입니다. 짧은 낮잠은 오후의 피로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20분 정도의 낮잠은 오후 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이 어렵다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종종 명상이나 요가를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전통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효과는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뇌의 피로를 줄이고 주의력을 회복시킵니다. 공원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가까운 공원이나 녹지를 찾아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세요. 실내에서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성취감을 줍니다. 이런 휴식과 수면 관리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는 충분히 쉬고 활력이 넘칠 때는 더 활동적으로 지내는 등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세요. 이렇게 휴식과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 두실 핵심 포인트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적절한 낮잠으로 활력을 되찾으며 스트레스 관리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뇌에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번. 사회적 관계와 뇌 건강. 이제 뇌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의 의미 있는 교류는 뇌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활발한 사회적 교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웃는 등의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세대가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으로 직장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친구나 배우자와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나 공원에서 함께하는 태극권 수업 등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가족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가족과의 강한 유대감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손주와의 교류는 세대 간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자주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가족과의 소통이 훨씬 쉬워집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통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의미 있는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기억력을 자극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언어 능력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과 나눔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봉사활동은 우울증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은 꼭 큰 단체나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장보기를 도와주거나 지역 행사에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나 기술 전수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뇌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산책이나 돌봄 활동은 일상의 구조와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웃의 반려동물과 교류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한 명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가까운 이웃과 인사 나누기,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방문하기 등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 두실 핵심 포인트는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가족 관계를 소중히 하며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가능하다면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요소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 건강한 뇌를 위한 일상 루틴 만들기.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요소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개인화된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완벽한 루틴은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취향,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라면 오전에 가장 어려운 활동에 운동, 두뇌 게임을 배치하고 저녁형 인간이라면 그 반대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상 루틴을 계획할 때는 너무 엄격하게 짜지 말고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을 때 완전히 루틴을 포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균형 잡힌 주간 계획입니다.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운동, 2번 친구 만나기, 1번 문화활동 참여 등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주간 계획에는
신체 활동, 인지 자극 활동, 사회적 교류, 창의적 활동, 휴식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요소가 매일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 단위로는 모두 충족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걷기와 독서, 화요일에는 요가와 친구 만나기, 수요일에는 정원 가꾸기와 퍼즐 풀기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한 번에 모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매일 5분 명상하기, 식사에 한 가지 채소 추가하기, TV 시청 시간 10분 줄이기 등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1%의 개선이 매일 지속된다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기록과 점검의 중요성입니다. 간단한 일기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습관을 기록하고 점검하면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달력에 운동한 날에 별표를 붙이거나 노트에 매일의 식사 내용을 간략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돌아볼 때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하루 걷는 거리가 2배가 되었구나. 같은 발견은 큰 만족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즐거움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활동이든 즐겁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활동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비슷한 효과를 주는 다른 즐거운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가 부담스럽다면 춤이나 수영 같은 다른 유산소 운동을, 혼자 퍼즐 풀기가 지루하다면 친구들과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하루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다음 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뇌를 위한 일상 루틴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 두실 핵심 포인트는 개인화된 일상 루틴을 만들고 균형 잡힌 주간 계획을 세우며 작은 변화의 힘을 믿고 기록과 점검을 통해 동기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즐거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즐겁고 건강한 두뇌 관리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뇌 건강에 좋은 식품과 식습관은 지중해식 식단을 기반으로 하며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둘째, 뇌를 활성화하는 일상 활동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퍼즐과 게임을 즐기고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수면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며 스트레스 관리와 자연과의 교감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넷째,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의미 있는 관계 유지는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다섯째, 이 모든 요소를 일상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루틴, 균형 잡힌 계획, 작은 변화의 실천, 그리고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일상에 적용하는 첫걸음으로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에 컬러풀한 채소 한 가지를 추가하거나 5분 동안 깊은 호흡으로 명상을 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두뇌로 활기찬 노년을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